청춘들의 합격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용기를. 결국 최종 합격 시리즈 진행을 맡은 이준하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한 인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 최종 합격자 네오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공정관리에 최종 합격한 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을 혹시 네오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현직장님 오픈 톡방을 들어가서 이제 랜덤으로 그 카카오 프렌즈 설정된 이름이 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네오 닉네임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들어보는 닉네임 설정 네, 얘기인데 네, 맞아요. 되게 유쾌하고 재밌네요. 사투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고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좀 이제 대구 살고 있어요. 네. 전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업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현대차를 좀 준비를 했었고 기계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나 어떤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게 있었고 좀 자동차에 편향돼서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관세를 받고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그런 채용 시장에서의 좀 불확실성도 있고 현재를 봤을 때 좀 다양한 산업을 좀 찾아보고자 이제 분석을 하던 중에 이제 조선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굉장히 거대한 배를 만드는 그런 것의 산업에 대한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조선업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도 삼성을 가고 싶다. 네. 그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밸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는 삼성중공업으로 좀 전환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우리 네오님 취업 준비할 때도 우회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오님은 첨삭 컨설팅을 하시고 제 우회 전략 이런 거는 이미 하신 상태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이제 면접반이 5월달 올해 5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들어와 계셨거든요. 끝났어요. 종료되고 이제 삼성 발표쯤에 딱 연락 주셔서 중공업 합격했다 이렇게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까지 뭔가 저랑 거의 어떻게 보면 첨삭하고 면접반 같이 하셨지만 대화가 1대1 대화가 많진 않았어요. 그 중간 사이에. 이전에 하셨던 정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거의 맨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합격 주신 걸 보고 그래서 한번 그때 제가 다시 열어봤죠. 이력서 이런 거 다 봤는데 합격하실 분이 합격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해당 기업에 들어가기까지의 준비 과정 그리고 뭐 실패했던 경험이나 노력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기계과를 나와서 친구들도 현차를 많이 가고 자동차에 어쨌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좀 매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상반기에는 삼성 SDI를 냈다가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좀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고 좀 여러 분야에 지원서를 넣고 서류도 떨어지고 면접도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실패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뭔가 제 잘못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뭐 좀 잘못된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현직자님 강의를 통해서 저를 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실패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어쨌든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실무도 이제 자동차 벤더에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선업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동차를 초점으로 맞췄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이고 이것이 조선업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다들 하는 것처럼 뭐 다트 공시나 그렇게 기업 정보를 분석하고 이제 G사트는 사실 뭐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면접을 되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항상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UT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을 정말 잘 해내신 것 같아요. 좀 대표님께서 봤을 때 네오님은 어떤 좀 수강생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반을 아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합격하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면접 보실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원 면접 그리고 원데이 면접을 타겟으로 한 강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게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다음에 엔솔 이 세 개인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임원 면접이 정말 중요해요. 임원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그 부분을 면접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셨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군에서 다산업군 전략으로 중공업으로 가시게 된 건데 당연히 임원 면접에서는 그걸 검증할 거거든요. 무조건 왜 중공업에 오는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미 잘 풀어내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면접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오고 갔던 질문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지금 임원 면접에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뭐지?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면접관님들 되게 공격적이셨거든요. 그냥 시작부터 이제 자기소개 하기 전에 어디서 왔느냐, 대구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대구에서 올라온 거냐? 아, 그건 아니고 뭐 어제 서울에 있다가 아침에 오게 되었다 하니까 면접관님이 그러면 대구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올라왔다고 해야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네,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게 당황했고 이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면접 분위기가 저는 되게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너가 자동차를 그만큼 준비했으면은 자동차를 가야지 왜 조선으로 왔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해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만 한 7, 8개 나오면서 면접이 30분 정도 진행됐던 것 같은데 체감으로는 거의 전반 15분 정도를 왜 이직했느냐 산업을 왜 바꿨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검증 질문이 들어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너가 이력서를 보니까 실제 실무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던데 나는 너가 했다고 믿기지 않는다. 정말 워딩을 저 말 그대로 나는 30년 동안 제가 일을 해왔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적어놓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서 정말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질문들 직접적으로 받으시면서 조금 마인드셋을 뭐 다시 한다든가 본인만의 좀 대처 방법이 있었나요? 당장에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머릿속이 일단 좀 하얘졌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속으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뜨릴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뭐 꼬치꼬치 캐묻고 꼬리 질문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를 검증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도 나한테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마인드셋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직자님 그 시크릿 면접을 들으면서 최대한 겸손하게 신입답게 정말 제가 실제 업무를 했고 업무 성과도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질 않으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신입답게 난 열심히 했다. 저 혼자 한 게 절대 아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도 있었고 안 보이는 노력도 있었고 정말 그냥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좀 납득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정말 항상 저희 공돌 현직자님이 말하는 좋은 면모들을 다 갖추시고 온 것 같아요. 합격까지 가는 정말 좋은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 합격하면서 얻은 본인만의 취업 꿀팁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스펙이나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학부를 다닐 때부터 자동차에 맞춰서 굉장히 좀 예리하고 좁게 제 스펙들을 갈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산업군을 좀 미리 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맞춰서 타겟을 하면은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산업군이 좀 맞지 않고 전환이 필요할 때는 그 제가 준비했던 것 속에서 제가 스스로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강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회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제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현재 제가 가진 역량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발휘해서 회사에 뭐 이익을 가져다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좀 갈등이 생기거나 또 상사에게 내려오는 어려운 업무가 있더라도 그런 별거 아닌 경험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뭐 그런 식으로 평소에 이제 있던 일을 기록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어떤 좀 키워드로 나타낸다까지에 됐을 때 좀 취업 합격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오님처럼 본인을 그렇게 뚜렷하게 바라보기도 되게 힘든 거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대비를 항상 해놓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취준생분들이 배울 만한 어떤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자동차 쪽으로 원래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제 중공업 기업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전향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노력들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기계과를 나왔으면 현대자동차가 제일 좋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미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준비했었는데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굉장히 좀 많이 휘청거리고 있고 채용의 문도 굉장히 좁아졌다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만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제 스스로 봤을 때 그 좁아진 문을 더 치열한 경쟁자들과 뚫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확률적으로 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이나 방산업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계과가 갈 수 있는 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선업을 제가 찾게 되었고 제가 자동차를 준비하면서 갖춰왔던 그 어떤 뭐 분석 능력이나 뭐 문제를 어떻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도 결국 제조업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선업의 막 형태를 다듬는 그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찌 보면 또 다를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것을 연결한다는 게 그것 또한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신의 키워드를 최고를 위한 도전과 책임감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목표는 최고치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을 목표로 했을 때 보통 100의 성과가 안 나오고 80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 처음부터 80을 목표로 하면은 그 80까지는 더 다다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최고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럼에도 운이 안 따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자세가 저는 취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어찌 보면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프로에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목표를 높게 잡다 보면은 뭐 이러한 고난은 뭐 당연히 따라온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았고 실제로도 그 최고를 위한 책임감과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갖춰왔던 스펙들을 좀 더 이쁘게 포장할 수도 있고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좀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에 좀 녹여낸다면 정말 좀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오님께서는 1티어 스펙도 스펙이지만 1티어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에서 좋은 결과 얻고 네. 좋은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랜덤 질문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네. 진짜 여기만 붙으면 된다 했던 회사가 있을까요? 삼성은 제가 꼭 붙고 싶었습니다. SVP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밸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논외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에는 꼭 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루어졌네요. 네, 다행이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력서에서 네. 꼭 숨기고 싶었던 흑역사가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흑역사보다는 공격이 들어올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순이긴 하지만 이력서를 쓸 때는 없는 이야기를 절대 만들어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을 되게 좀 잘 포장하고 별거 아닌 성과도 성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뭐 기반되어야 서류 전형 자체를 뚫을 수 있고 하지만 근데 면접에 가서는 그러한 부풀린 성과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이뤄내긴 했지만 한 4가지 정도 업무 성과를 적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조금 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숨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좀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력서에 솔직하게 좀 쓴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시키자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네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질문을 덜 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덜 써야 돼요. 덜 쓰는 게 맞고 이력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 칸을 다 채우는 건 다 채워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안에 뭐 자격증란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안 쓰거나 또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뭐 아예 없진 않으니까 쓰는 건 쓰는데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삼성 중공업을 쓰셨잖아요. 근데 썼는데 거기에다가 네오님 예시를 들면 배터리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를 막 엄청 길게 쓴다. 그러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충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공격이 들어오겠죠.
배터리는 우리랑 맞지 않는데? 그럼 배터리 회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의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했던 거를 그냥 나한테 소중하니까 이거 그냥 최대한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이 기업에서 원하는 거에 맞춰서 가공을 하고 좀 MSG를 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뭔가 숨기고 단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네오님과 함께하며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합격은 결코 운이 아닌 꾸준함과 진심이라고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오님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 이런 합격 인터뷰를 보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얻기도 했고, 아, 나도 언젠가 저런 자리 한번 나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에 최종 합격을 했고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네. 취준생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취업 준비라는 게 정말 기약도 없고 힘들고 이렇게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갉아먹히기도 하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듦을 견뎌내고 이제 극복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이렇게 최종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취준생분들도 다들 원하는 그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도 오늘 인터뷰 소감과 취준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오님은 다산업군 전략의 어떻게 보면 표본입니다. 제가 볼 땐. 왜냐면 갖고 계신 내용들이 그리고 실제 1차 스펙도 그 1차 벤더사, 자동차 1차 벤더사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특화된 분이신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아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도 똑같거든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계공학과 분들 그리고 좀 경남 부울경 쪽에 계시는 대학분들은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지금 채용을 하지 않으니 빨리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네오님이 하신 것처럼 뭐 중공업 쪽으로 갈 것인가 방산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좀 빨리 정하셔서 지금 단계에서 좀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아마 26년 상반기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님의 사례를 잘 보시고 나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가 정말 많은 취준생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모두 원하는 기업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님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취업 후기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 중인 모든 청춘을 응원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 진행자 이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